안녕하세요. 볼만창 기자들의 만윤진만. 참 박찬준 기자입니다.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그렇죠. 아주 핫가이가 있습니다. 아직 이적설이 계속 나오는데요. 토트넘의 해리케인 케인. 계속해서 지금 맨유랑 연결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일단 케인이 난 야망 있는 남자예요. 맞아. 이렇게 인터뷰를 했잖아요. 하여튼 레비가 빡쳤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근데 그 이전부터 이제 메뉴 이적설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도 잊을만하면 이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가장 최근 보도가 뭐 다니엘 레비 회장이 2억 파운드. 네, 이 말도 안 나와요. 하나로 3,020억. 을 내걸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 뭐 왜 팔려고 하냐 이런 원인도 분석을 했었는데 이제 신춘 경기장에 이제 1조 원 정도가 들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벌충하기 위해서 케인이 팔 수 있다 이런 보도입니다. 아우 돈이 없다 그러는데 있나 봐. 아니 그러니까요. 네. 아니 네이마르가 2017년이었죠. 네. 그때 이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2억 유로. 그렇죠. 그러니까 2억 유로를 유럽 연맹에서 유럽 축구에서 처음으로 열었는데 2억 파운드. 유로랑 파운드의 가치 차이가 좀 큽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이적료입니다, 진짜. 하나로 따졌을 때 처음으로 이제 3천억 선수가 나오는 건데 이제 레비 회장 유명하잖아요. 예, 그 영입수로 유명한 그 회장인데 가레스 베일로 이제 세계 최고 이적료 한번 만져봤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케인으로 한번 만져보겠다는 그런 일념인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근데 뭐 레비 회장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에요. 케인 2억 파운드 데려가요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레비 회장이라면 충분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다. 협상의 달인. 그렇죠. 협상해야죠 선수. 퍼거슨이 유일하게 혀를 내둘렀다는 레비 회장이잖아요. 그렇죠. 베르파토프로 그랬었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유가 정말 그 돈 주고 데리고 갈 거냐? 그렇죠. 아니면은 이적한다면 케인이 맨유를 바꿀 것이냐? 이 주제 한번 가서 얘기를 나눠볼 만할 것 같아요. 먼저 한번 해보죠. 케인 영입할까요, 맨유가? 전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 그러니까요. 예. 생각합니다. 예. 이제 3월 초 저희 방송에서 제가 그랬죠. 슬쩍 케인 맨유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좀 잉글랜드에서 뛰는 실속파 선수가 맨유에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디마리아, 팔카오 이런 실패 사례가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적응이 필요 없고 리그에서 짝 먹던 선수가 제일 좋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케인이 제일 낫고 향후 5년, 뭐 향후 7년 정도를 바라볼 때 전방 공격수로는 케인만한 선수가 없다. 케인 지금 26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 오래된 것 같은데 네. 아직 어려요. 26. 얼굴 때문에 그런데 아직 26입니다. 저도 공감하는 게 맨유가 일단 수비는 어느 정도 형태를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올 시즌에 맥과이어랑 완비사카 영입하면서 수비 라인은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고 물론 뭐 맥과이어 짝이나 왼쪽 윙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얘기가 있긴 한데 큰 영입 없어도 크게 구멍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비 자체는 올 시즌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다. 문제는 공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시포드랑 마시알로 버티는 건데 레시포드는 사실 측면에서 잘하는 스타일이고 네. 마시알은 20골을 담보해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넘버 나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맨유가 우승까지 가려면 결국에는 이제 확실하게 골을 마무리해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 존재가 필요한데 저도 비슷해요. 어설프게 돈을 쓰느니 무슨 물론 좋은 선수들이지만 아직 검증이 안 된 외국에서 선수를 데리고 오느니 EPL에서 검증됐고 지금 또 맨유는 또 게다가 맥과이어, 완비사카 뭐 다니엘 제임스 물론 영국 출신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맨유 영입면서는 젊은 잉글리시예요. 재능 있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케인은 진짜 가장 확실한 카드. 비싼 게 문제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뭐 케인이 좋은 카드로 보이는 점은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메뉴는 이제 당장은 대권에 도전하기 좀 어려워요. 네. 그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 빅4라는 총선부터 좀 거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멜루, 루카쿠 데려왔잖아요. 큰 돈 주고. 근데 예상과 달리 생각보다 많이 일찍 팔았어요. 잘 써먹지도 못했고 뭐 감독 교체 이런 이유도 있긴 하지만 저는 좀 의외였어요. 네. 솔샤르가 너무 쉽게 포기한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루카쿠가 만약에 지금 건재했으면 케인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루카쿠가 인터밀란 가면서 케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앞서서 말씀해준 대로 마시알이 좀 불안하죠. 네, 그래서 지난 1월에 괜히 이제 엘링 홀란드 얘기가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제일 아까운 카드죠, 사실. 네. 이제 약간 미래랑 현재를 동시에 잡겠다 이런 생각으로 홀란드에 접근한 것 같은데 일단 도르트문트에 뺏겼고 이제 그 다음에 누굴 할 거냐. 근데 그나마 저렴하게 영입할 수 있는 젊은 선수를 놓쳤다 하면 저 같으면 진짜 큰 거 데려와 버릴 것 같아요. 에이 모르겠다 안 되겠다 우승하자 케인 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영국 현지에서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리고 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케인이 가장 확실한 카드라는 거는 다들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검증을 마쳤으니까. 맨유에 대입해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 들어오고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이든 산초는 무조건 데리고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손이 완전 산초를 무조건 데리고 간다는 전제하에 그러면은 사실상 메뉴 433 형태가 완벽하게 이제 자리 잡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빈 구멍이 이제 딱 하나 최전방이에요. 최전방.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필요한 게 달릴 수도 있어야 되죠. 아니면은 측면 자원들도 살려줘야 되고 이걸 해야 되는데 K는 우리가 9번이긴 하지만 9.5번에 가까운 9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마무리도 하고 측면 자원들도 살려줄 수 있고 여기에 또 맨유 예전 또 전통을 보면은 토트넘 출신들이랑 궁합이 진짜 잘 맞았어요. 캐릭 그랬죠. 베르바토프. 네, 베르바토프도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득점왕 먹었던 카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더라도 케인만한 카드가 없다. 이거는 진짜 확실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끼리 이제 이견이 없어요. 맞아요. 케인이 네. 좋은 선수다. 비싼 게 문제지. 이거란 말이에요. 3천억 원. 이게 문제야. 아니 맨유가 물론 네. 직원들 연봉을 깎지 않고 다 줄 수 있을 만큼 스폰서가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전국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전국을 제외하더라도 2억 파운드는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죠. 어떻게 이게,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잠깐 좀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이정료 순위 탑 10 국소리 납니다. 트랜스퍼 마르크트 자료인데 1위부터 보세요. 뭐 네이마르 1억 9,980만 파운드 막 이래요. 막 이제 유로로 이제 그 이적을 했는데 파운드로 바꾸다 보니까 이게 좀 9,980만 파운드가 됐는데 뭐 2위 킬리안 은바페, 뭐 3위 필리페 쿠티뉴 이 정도 보세요. 막 1억 3천, 막 1억 1천 이래요. 막. 그러니까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베일, 아자르 이게 10명이 쫙 유명한 선수 이름이 쫙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케인이 2억 파운드를 찍는다면 이제 단번에 네이마르 위로 올라가서 세계 최고 이적료. 왜냐면 케인은 이적료 랭킹에 없어요 아예. 왜냐면 이적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토트넘 유스 출신이고. 토트넘 유스 출신으로 이 하브리그 임대를 다니다가 맞습니다. 이제 2013년부터인가 1군으로 올라왔었는데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록이고 맨유의 기존 클럽 레코드가 폴 포그바잖아요. 맞아요. 이제 9천 아마 몇백만 파운드인 것 같은데 여기 나올 때 이제 9,450만 파운드. 네. 그 2배 이상입니다. 네. 포그바 2명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그런 가치가 있냐 이거죠. 그렇지. 네, 그리고 또 이제 케인이 앞서서 그 뒤에 나온 10명보다 더 뛰어난 선수냐 이것도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보세요? 네. 간단히 기록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이제 케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26살인데 벌써 201경기를 뛰었고 136골 20도움. 기록은 대단해요. 네, 통산 득점 기록 13위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10년 더 뛴다 그러면은 루니도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 같다. 200골 넘을 수 있을 것 같을 정도의 기록이고 뭐 2014-15 시즌부터 이제 4시즌 연속 PFA 올해의 팀 선정이 됐습니다. 그냥 한 자리 그냥 짱 박아뒀어 아예. 그리고 시작하는군요. 그리고 시작했죠 케인. 그리고 이제 2014-2015 시즌 PFA 영플레이어상, 그리고 2015-2016, 그리고 2016-2017 시즌 2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 득점상을 수상할 정도로 이미 검증된 공격수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검증은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앞서 언급했던 선수들 이종류 역대 그 10명보다 뛰어난 선수냐 이런 거에 대한 보면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2억 파운드가 얼마나 대단한 금액인지 네.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K리그에서 전북이 돈 제일 많이 쓴다 그러잖아요. 한 1년에 300억 쓰는데 네. 10년치 예산이에요. 10년 동안 운영할 수 있고 인천 축구 전용구장을 3개를 지을 수 있대요. 이 돈이면은. 생각보다 인천 비싸게 1,000억 정도니까. 예. 네. 보세요. 그리고 5만 원권을 쌓으면 네. 이 돈을 5만 원권을 쌓으면 670m가 나온대요. 670 관악산보다 높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잠실 롯데타워보다 네. 100m 이상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네. EPL 돈 엄청 쓴다 그러잖아요. 네. 한 12세 구단 정도 총합이 이 2억 파운드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네.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야 사실은. 그럼 창기자는 이 정도 들여서 꼭 영입할 필요는 없다 이런 주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네. 냉정하게는 너무 비싸요. 비싸? 냉정하게는. 네.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어쩔 수 없이 해서 경쟁이 붙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네. 사실 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레알 마드리드 정도인데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은바페 쪽으로 완전히 기운 상태고 무슨 호날두도 다시 갈 수 있다는 얘기 나올 정도고 케인을 사실 제가 볼 때는 딱 한 팀만이 비드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이 강경 자세로 나와서 그렇지 이게 무슨 서로 다 필요해서 올라가고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맨유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이고 부담스러운 금액인 건 분명하다. 왜냐면 제이든 산초랑 잭 그릴리시까지 데리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명에게 몰빵하기엔 너무 큰 돈이 아니냐. 일단 그렇습니다.
저도 2억 파운드보다는 한 반 이상은 깎게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 1억 파운드도 큰 돈이에요. 네, 큰 돈이죠. 1억 파운드도 이제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케인 검증됐죠. 이제 뭐 공격수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는 누가 그랬죠. 뭐 1억 파운드, 2억 파운드 줘서라도 데려와야 된다고 했지만 최근 부상일지 보자고요. 맞아. 네, 케인이 이제 몸을 약간 미식축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미식축 선수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부상 잘 안 당할 줄 알았더니 허벅지 발목을 계속 다쳐. 네, 그 지난 최근 두 시즌 동안 전체 기간의 약 30%, 약 160일 동안 부상으로 빠져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손흥민이 빡셌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 시즌에도 챔피언스리그 중요한 일정에 발목 다쳐갖고 손흥민이 맞아요. 하드캐리해서 손흥민이 더 뛰어줘서 고맙네.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로 케인이 계속해서 다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다친 상태에서 코로나 전국으로 리그가 중단이 됐었고, 근데 이런 그 부상 이력이 가볍게 넘길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맨유가 2억 파운드를 주고 데리고 온다는 거는 20골 이상을 담보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빠지는 일자가 늘어나면은 사실 뭐 경기에 못 나오면 그 숫자도 안 나올 테고 그러니까 중요한 경기마다 골을 못 넣어주면 사실 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맨유가 아마 감안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아무리 해도 2억 파운드 나온 얘기는 이건 순전히 잉글랜드 프리미엄이에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약간 현지 언론의 바람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사실은 레비도 놀랬을 것 같아. 이거 너무 센데. 아니 내가 던졌는데 이 정도까지야? 막 이럴 가능성이 있지. 예. 그렇죠. 예. 뭐 2억 파운드 비쌀 수 있지만 네. 어쨌든 확실한 건 맨유는 여력이 있습니다. 있어요. 가면 메뉴야, 내가 볼 때.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고 맨유도 분명히 관심이 있고 케인이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겁니다. 자, 케인이 원래는 맨유로 갔어요. 동의해서 성공할까요? 일단 애매해요. 왜냐면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잉글랜드 대표팀 선배인 루니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루니급 임팩트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루니 자체가 워낙 상징하는 바가 컸잖아요. 악동 출신의 잉글랜드 전형적인 잉글랜드 선수처럼 생겼고 축구도 잉글랜드 선수처럼 목이 이만하잖아. 이만하고 근데 축구를 잘했어. 예,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었고. 맞아요. 근데 그 정도 임팩트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제 득점력을 보자고요.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루니가 경기당 0.42골. 지금 전체 득점 2위이긴 한데 경기 수가 많아요. 일단 많이 뛰었어요. 16살 때부터. 근데 케인 같은 경우는 0.68이에요. 0.26이 더 높아요. 케인의 평균 득점력은 앙리, 아구에로, 시어러 이런 선수 소환해야 돼요. 예. 왜냐면 10경기 나오면 이제 7골 정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선수인 만큼 그러네요. 예, 득점력 자체가 굉장히 좋고 루니 같은 경우에는 그 당대 최고의 선수에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호날두도 있었고 긱스, 그렇죠. 스콜스 지원이 빵빵했죠. 박지성 뒤에서 수비해주고. 근데 케인 같은 경우에 토트넘 정도의 팀에서 이 정도의 기록을 써내려 갔다는 것 자체를 봤을 때도 맨유로 갔을 때는 미니멈 20골 가능하다. 저는. 그러니까 저도 동감하는데 네. 케인 스타일을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제가 볼 땐 팀을 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프 더 볼을 잘하거나 혹은 뭐 몸빵이 좋거나 뭐 돌파를 잘하거나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케인은 슈팅으로 득점 만드는 스타일이잖아요. 너무 세. 그러니까 멀리서도 때릴 수 있고 가까운 새도 슈팅 스틸이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원의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맨유가 만약에 2억 파운드를 데리고 갔다 그럼 무조건 팀의 중심은 케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산초고 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부상이 관건이에요. 꾸준히 전제하면은 20골 이상 충분히 가능하고 부상이 좀 심해질 경우에는 그때 되면 맨유가 이 돈을 쓴 거에 대해서 분명히 후회를 할 수도 있다. 그게 굉장한 저는 포인트라고 봐요. 맨유 약간 트라우마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큰돈 들여 영입한 선수가 최근에 성공한 선수가 거의 없어요. 팔카오 얘기했던 뭐 디마리아 다 실패했었어요. 포그바도 성공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 20골 정도 넣어요. 그런 선수가 들어와. 맨유가 우승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맨유가 케인을 만약에 그 정도 돈을 들여서 영입한다는 것 자체가 우승을 위해서잖아요. 다른 거 없죠. 그거죠.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부정적.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저랑 좀 생각이 다르시네요. 선수 한 명 영입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우승권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 현지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약간 유행처럼 하는 것 같아요. 4명 영입해야 돼. 우승하려면 4명 영입해야 돼. 다 FM만 하고 있어. 네. 리버풀 맨시티급 되려면 6명 데려와야 돼. 6명 데려오려고 그러면 뭐 한 5억 파운드 들어야 돼. 근데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전 좀 와닿거든요. 왜냐면 케인가 뭐 지원 사격 없이도 20골 넣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케인과 발 맞춰줄 윙어도 필요할 것 같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뒤에서 받쳐줄 수비형 미드필더. 마티치로는 안 되죠. 그 이상의 그 레벨이 와야 되고 정상급 윙백도 필요해요. 리버풀 정도의 급이 되려면 비교를 하자면. 근데 다만 이런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죠. 약간 케인이 온다 그러면 선수들 약간 모일 것 같아요. 잉글랜드 대표팀 선수 위주로
야 우리 맨유로 가서 한번 그치. 일으켜보자. 잉글랜드 캡틴인데. 네, 루니 효과, 뭐 제라드 효과 옛날 리버풀에 그런 효과를 좀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게 조금 긍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저도 이게 더 선수들이 더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는데 일단은 케인 데리고 올 정도면 이미 이전에 산초 정도는 확정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맨유가 케인을 데리고 온다는 거는 케인 한 명만 바라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부수를 완전히 띄운 상태일 걸 가능성이 높고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맨유가 그동안 승점 관리가 안 됐던 게 강팀은 잘했어요. 맞아요. 근데 맨시티 약팀에 잡고. 약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넣어줄 때 못 넣어줘서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공격진이 확실하면은 넣어줄 때 잡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야 맨유는. 근데 케인은 토트넘에서 양악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넣을 경기에 확실히 넣어줬어요. 약팀에서 누구보다 강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맨유가 앞서도 언급했듯이 수비는 일단 무너질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공격만 어느 정도 되면 되는데 여기서 케인의 가세로 10골, 15골 승부처마다 이게 들어가면 저는 올라가는 승점은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승 경쟁에 도전해 볼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호날두가 이제 그걸 제일 잘하잖아요. 네. 약팀을 상대로 많은 골을 넣어서 팀 승점을 쌓아서 어떻게든 우승권으로 이끄는 그런 힘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케인이 그렇게 되면 대박이긴 하죠. 맨유 입장에서. 그러면은 맨유 동상 세우죠 진짜 케인 동상 올라갈 수 있어요 진짜.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케인이 가든 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맞아요. 무슨 레비가 2억 파운드를 네. 먹든 말든. 내 돈도 아닌데 뭐.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토트넘에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케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손흥민의 롤이 바뀌고 손흥민의 또 거취가 바뀔 수가 있어요. 팀을 떠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잉글랜드 선수이긴 하지만 케인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룬 거거든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지만 케인이 떠났을 경우에는 손흥민 시나리오도 이제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요. 선택지가. 예, 예. 같이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야 이 팀 안 된다. 이제 망조가 들렸다 싶어갖고 늘 얘기하지만 가야 돼. 예, 가야 돼. 무조건 떠날 수도 있고 반면에 떠났네. 이제 내가 유일한 태양이네 싶어갖고 이제 토트넘에서 딱 에이스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도 있고. 예. 뭔가 하여튼 여러 가지 스토리가 전개될 수 있는 만큼 케인의 이적이 손흥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다뤄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케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오면 저희가 손흥민 얘기도 한번 묶어서 한번 다뤄보도록 묶어서. 하겠습니다. 네. 예. 개인적으로는 케인 얘기 나왔으니까 전 스토리텔링 측면에서는 좀 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케인이 가야지 좀 더 좀 재밌는 기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케인이 한 단계 높은 팀에서 잘할 수 있을까? 그것도 보고 싶고. 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결승에서 그때 망쳤잖아요. 챔피언스 결승 다시 올라갔을 때 약간 예전에 메시처럼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빅클럽에서 실패한 수백 명 중에 한 명으로 남을까? 네, 최악의 영입 나중에 10년 뒤에 뽑았을 때 케인이 들어갈까? 그게 너무 궁금해.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댓글 보니까 댓글로 한번 의견 달아주세요. 네,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도 대환영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요. 좋아요.